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때 왜 장기 투자가 유리한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만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적절하게 위험 분산을 해서 여러 종목을 들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기간이 긴 투자를 할수록 뭐 10년이면 아니면 20년이면 30년이면 이렇게 기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기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뭐 각 개별 종목의 상장 폐지 뭐 이런 걸 떠나서 투자금이 불어나는 것을 뭐 성공이라고 한다면 장기 투자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투자금의 규모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일단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이 불어날 가능성은 100%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기 투자는 전혀 다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렸죠.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거품을 구경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 바로 그려보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림이 이런 거죠. 어떤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다고 했을 때 실제 내가 투자한 돈은 이만큼이지만 주식 가격은 이만큼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상승하는 이 부분이 거품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또 반대로 이렇게 주식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을 때 내 실제 판 금액은 이 정도다 말이죠. 하지만 시가총액은 이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만큼 줄어드는 것을 공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샀지만 이만큼 오르는 기대 심리가 있고 이만큼 팔았지만 이만큼 떨어지는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대 심리와 공포가 서로 막 대립을 하죠. 기대 심리가 공포를 밀어 올렸다가 다시 공포가 기대 심리를 눌렀다가 막 이렇게 해서 그런 힘의 균형을 잘 찾아 들어가는 게 단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잘 하시려고 그러면 심리전에 능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카페에 찾아보면 어디인가 글이 있을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은 한 22%는 실제 돈이 투자되는 거고요. 78%는 심리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예전에 계산을 해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저도 그거를 찾다가 어딘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78%가 심리입니다. 심리. 단기 투자는 심리 게임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불교에서 마음을 갖다가 다르마의 구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구름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구름과 같아서 확 피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이 감정의 기복이라는 것은 기대 심리가 확 살아났다가도 금방 공포에 짓눌립니다. 지금이야 다시 시장이 반등해서 조금 나아졌을 겁니다만은 불과 지난주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또 외국인도 매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이 얼마나 공포가 팽배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전에 내가 가졌던 이 마음가짐과 주식시장을 볼 때 지금 내가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마 일주일 전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공포가 굉장히 많이 잡았을 것이고요. 지금은 이 공포가 요만큼 줄고
그 아래쪽에 희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기대 심리와 공포의 줄다리기를 통해서 기대 심리가 많을 때, 즉 거품이 많이 발생을 할 때 적당히 먹고 팔아먹고, 또 그리고 공포가 많이 발생을 할 때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 심리를 누가 만드느냐? 수급 분석을 해보면 세력들이 만들죠. 그래서 어제 OCI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이렇게 사더라 합니까? 그죠? 그런 세력들이 기대 심리를 만들어서 140억 정도로 사니까 시가총액은 2,480억 정도 올랐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실제 요만큼 매수했지만 이만큼의 기대 심리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급 분석을 통해서 누가 거품을 만드는지를 잘 보고 그 세력들이 매수하는 걸 따라가면 적당히 거품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매수하다가 언젠가 또 팔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파는 걸 대충 보고서 시장이 또 하락하는 걸 보고서 적당하게 이제 공포가 삭트기 시작하는구나 하면 팔면 되죠. 그죠? 또 반대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 누군가 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파니까 계속 공포가 생기면서 주가가 하락하죠. 그런데 이제 계속 공포가 있을 때는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 다시 누군가 사서 희망에 싹 트면 어떤 세력들이 사는지, 이 세력들이 과거에 샀을 때 희망을 심어줬는지, 실제 거품을 만들었는지, 그런 거 알아보는 게 주가 선도 세력이고 수급 분석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가 공포가 줄어들고 희망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 사고, 희망이 늘어나다가도 다시 공포가 생기기 시작하면 팔고, 이게 수급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라고 이야기했는데 2, 3일 스윙 투자 이런 건 아니고 한 몇 개월 정도 되는 투자 이상은 수급 분석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런 수급 분석 자체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수급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네이버에 보면 정권 관련 란이 있죠. 여기서 잘 보시면 아무거나 제가 한 종목 한번 찔러 볼게요. 인기 검색 종목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유한양행의 시가총액은 얼마냐? 3조 523억 원이랍니다. 3조가 넘었어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저 시가총액은 앞서 어제 배웠던 그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실제 투자된 금액과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합쳐진 결과 아니겠어요? 시가총액이란 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알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 애초에 처음에 이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자본금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투입된 돈입니다. 처음에. 그죠? 그게 돈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게 상장을 하면서 이제 기업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최초에 투입된 자본금에다가 다시 돈을 계속 얹이죠. 얹어서 늘어난 돈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단 상장되어서 사람들이 그 주식을 내가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 이미 그 상태는 거품이 끼었다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샀을 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샀을 거니까. 그럼 애초에 자본금이 얼마냐 궁금하죠? 한번 살펴봅시다. 애초에 유한양행에 투입됐던 자본금이 얼마이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자본금이 계속 추가로 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게 자본금입니다. 지금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618억 원이 유한양행에 투입된 순수한 자본금이에요. 저기 오리지널 돈입니다. 거품이 생기기 이전의 돈이에요. 지금 얼마라 그랬어요? 618억 원 투입했는데 3조가 되었습니다. 그 3조면은 엄청난 거품이
생겨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게 좀 신기한 게, 자, 최초에 투입된 돈이요, 요만큼이에요.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인데, 이 회사가 이제 시간이 이리 쭉 흐름에 따라서,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벌죠. 그래서 뭐 이만큼도 벌 수도 있고, 이만큼도 벌 수도 있고, 그죠? 또 이만큼도 벌 수가 있어요. 그 매출이 자꾸 늘어나겠죠. 그리고 뭐 평균적인 매출은 또 이 정도라 볼 수 있을 거고, 그죠? 늘어났습니다. 또 그리고 또 회사가 자꾸 커지는 과정에 부동산도 뭐 취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유 자산이 자꾸 이렇게 처음에 요만큼 투자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점점 늘어나요. 게다가 돈도 많이 찍어내집니다. 돈이 많이 찍어내지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이 회사는 가만히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또 풀린 돈에 비해서 자산의 가치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꾸 덧붙여집니다. 처음에 내가 여기 투자된 건 이 정도지만 이렇게 자산에 돈이 많이 풀어지기 때문에 또 처음에 투자한 이런 그 돈에 비해서 자꾸 매출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설비도 갖추고 해서 이런 유무형의 자산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생기면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거품이었다가요. 주가가 이렇게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오른 가격이 거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많이 생기고 또 회사도 유무형의 자산 가치도 자산도 자꾸 늘어나고 해서 어느 순간 이 회사는 이 정도는 가치는 된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 가치는 된다고. 그게 자꾸 이렇게 단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높아져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이 좀 복잡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투입한 자금보험금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이걸 상장을 하는 순간 이렇게 뻥튀기가 됩니다. 기대 심리가 투자된 같이 포함된 돈들이 들어와서 이만큼 늘어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회사의 유무형의 자산이 증가합니다. 돈도 지키기 때문에 그만큼 또 늘어나게 돼서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회사의 가치는 이렇게 커지죠. 점점 흐르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가치, 요 것이 지금 현재 주가라고 봅시다. 요게 현재 우리 이 회사 그러니까 유한 양행을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 가치는 된다고 평가는 가치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이 그럼 여기 주가가 되겠죠. 적정 가치라고 보게 되면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등락을 거듭해요.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가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증가하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단기 투자는 거품이 발생을 해서 실제 내가 돈을 이만큼 투입했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내가 사도 이만큼 거품이 발생해서 사람들의 기대 심리로 상승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것만큼은 거품이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조금만 팔아도 이 자체가 거품이기 때문에 이만큼 그냥 쑥 떨어져요. 이게 또 공포이기 때문에 또 조금만 사도 또 쑥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단기 투자는 심리 게임이지만 장기 투자는 질 수가 없는 게임이라는 게 애초에 처음엔 이만큼 돈이 투입이 되었고 회사가 계속 매출을 일으키면서 자꾸 회사의 유무형의 자산을 계속 쌓아놨는데 이 말이죠. 또 그리고 주식이 처음에 상장이 될 때 기대 심리가 섞인 돈이 들어와서 이제 자꾸 뻥튀기가 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어떤 자산 가치가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돈을 벌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유한양행에서 내가 유한양행에 돈을 투자했다면 장기적으로 들고서 무조건 돈을 벌어요. 유한양행이 망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에는 이 한 종목에 몰빵했다가 그 종목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골고루 보유하고서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면 한 10년, 20년, 30년 투자한다 가정하면 사실은 수급 분석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그냥 돈 법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근데 우리가 이제 수급 분석을 이렇게 해보는 이유는 복리를 누려서 그러니까 좀 더 수익을 좀 더 극대화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그 우리 왜 하냐면 이 수급이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수급을 모르면 이렇게 거품이 만들어졌다가 거품이 꺼졌다가 하는 걸 어디가 거품이고 누가 거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급을 알게 되면 이 세력들이 사니까 오른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거품을 만드네. 그래서 이 세력들이 과거에도 거품을 만들었는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세력들이 사니까 거품이 만들어지니까 오르겠구나, 거품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이런 거품을 예상하고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말 그대로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고, 단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 거품과 공포를 갖다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심리를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는 결과적으로 심리입니다. 자, 유한양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또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삼성전기라는 회사 한번 봅시다. 지금 삼성전기 시가총액은 9조입니다. 9조. 그죠? 9조나 됩니다. 9조 3,741억 원이에요. 오늘 삼성전기의 자본금 처음에 이 삼성전기를 만들 때 돈이 얼마 들어갔나? 3,880억 원 들어갔답니다. 3,880억 원 들어갔대요.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9조가 넘죠? 9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기대 심리에 의해서 거품이 발생했다가 뭐 이렇게 또 공포에 의해서 꺼지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전혀 달라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만 이 3,800억, 전부터 3,800억 원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꾸 자본금이 덧붙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만했지만 자본금 요만큼 가지고 세웠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활동하면서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만들고 또 그리고 상장하면서 또 거품이 섞이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또 그간 돈이 찍히면서 뭐 돈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자산 가치가 저절로 그냥 뭐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현재 지금 이 큰 사각형을 뻥튀기 된 걸 합시다. 하지만 아무리 이 종목이 뻥튀기 졌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가치로서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뻥튀기 된 것이 어떨 때 이만큼 뻥튀기 됐다가 다시 이만큼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유무형의 자산 가치는 계속 증가합니다. 이게 가치 투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굳이 뭐 지금 뭐 삼성전기, 유한양행 두 종목만 보여드렸는데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최초에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자본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몇 조나 되잖아요. 몇 조나 시간이 흐르니까 몇 조가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수급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뭐 경제도 모르겠고 어렵다 하면 장기 투자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한 35세, 40세 된다고 하세요. 그죠? 그래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직장 다니고 있고 뭐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돈 못 벌 때를 생각한다면 아니면 지금 50이라도 괜찮아요. 생각한다면
주식을 쭉 이래 포트폴리오로 쭉 좋은 종목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잖아요. 고령화되고 사람이 늙으면 병들고 아픕니다. 약간 많이 들고 그렇죠? 또 뭐 나이 들면 치매도 생기고 해서 뭐 기저귀 같은 거 차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의약품 수요도 늘어나고 그런 종목 쭉 골라가지고 망할 수도 있으니까 쭉 여러 개를 가지고서 계속 그걸 사는 게 돈 생길 때마다 한 번에 돈이 없으니까 뭐 돈 벌 때마다 쪼매서 사놓고 그래서 난 60세 이후에 쓰겠다. 아니 60세에 회사 잘리면 쓰겠다. 57세에 내가 회사 잘리면 그때부터 난 은퇴다. 그래서 국민연금 나오거나 무슨 연금 나올 때까지 나 그거 쓰겠다. 그때부터 나 하여튼 은퇴한다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놓고 계속 사 들어가면 사실은 뭐 수급 분석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급 분석을 이렇게 해보는 이유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거품을 만드는 세력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걸 몰랐다면 그냥 장기 투자해야지. 그죠? 수급 분석이란 걸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냥 장기 투자하고 또 다른 방법 찾아봐야죠. 근데 우리는 거품을 만드는 그 세력들이 누군지 안단 말이지. 그리고 공포를 만드는 세력들도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분석해보면 다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을 갖다가 복리를 굴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수급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어떻게 높은 성률을 가지면서 자꾸자꾸 투자금의 사이즈를 일찍 늘리면 늘릴수록 복리의 효과는 더 늘어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1억을 만들어서 나중에 은퇴할 때 10억이나 20억 만드는 것보다 1억을 가지고 해가지고 100억이 되고 뭐 50억이 되고 200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복리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효율을 높이고자 수급 분석도 하고 머리도 쓰고 막 이렇게 시장 뭐 고점과 저점도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뭐 저점이니까 한번 사봅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고 지금 고점이니까 분할 매도해서 좀 현금 좀 챙깁시다. 이렇게 시장의 심리를 읽어가는 거예요. 이 수급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시장의 심리를 읽어가고 경제 현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그냥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면 그냥 장기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좀 더 효율을 높여보고 하려고 그러면 수급 분석 공부하시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왜 장기 투자가 유리한지 어제 강의에 이어서 속편 정도로 갖고 보면 되겠네요.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께서는 거품 관련해서 바로 제가 올린 동영상들이 쭉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거기서 그냥 거품 관련된 그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찾아가지고 먼저 한번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면 또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